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천안 임장 후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 광명 시간과 다르게 네,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빠르게 투자처를 찾을 수 있는지 네, 분석하는 방법이네요. 네, 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천안하면 경기도 남쪽 끝자락에 있죠. 네, 그리고 좀 더 키워보면 이 천안 서북구에서 바로 오른쪽 위는 안성시, 왼쪽 위는 평택시, 그리고 조금 흐릿하게 보이겠지만 요거를 지우면 1번 고속도로가 다녀요. 네. 이걸 이제 경부 고속도로죠. 그래서 경부 축에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 삼거리 하면 예로부터 교통이 좋은 지대다, 네, 지역이다 이래 하죠. 그래서 천안이 이제 과거에는 제2의 수도권, 네. 현재도 제2의 수도권이라고 불려요. 위치가 좋아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시세를 보면 천안이 이제 가장 비쌀 때 어느 정도 했을까? 천안 서북구죠. 그래서 가장 비쌀 때가 9억 8천 정도 했거든요. 네, 최고가일 때. 예. 네. 그다음에 경기도 평택시를 보면 제일 비쌀 때 9억 8천이었습니다. 똑같네요. 그래서 시세를 보면 수도권 끝자락에 있는 신도시, 고덕국제 신도시와 시세가 결코 뒤지지 않죠. 그래서 최고가 대 최고가를 보면 천안도 굉장히 이제 인정해줄 만하다. 네, 이래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고 어느 정도 등급에 있는지 네. 가격이 대장 단지 기준으로 볼 수 있으면 우리가 흔히 천안하면 고덕보다는 밑일 거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거리가 조금 더 밑에 있으니까. 밑에 있으니까. 네. 근데 실질적으로는 고덕이랑 비슷하더라. 최고가 대 최고가를 기준으로 네. 30평대. 그러면 왜 그럴까 상상을 또 해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천안은 여기 천안 아산역을 중심으로 해서 KTX, SRT가 다 다니고 그 다음에 요 이제 초고속 열차죠. 네. 초고속 열차가 천안 불당 생활권에 거의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옆이네요. 네, 바로 옆이에요. 그런데 이제 고덕국제 신도시를 가보면 네. 고덕국제 신도시는 여기 있는데 우선 KTX가 안 다니는 점이 단점이고 네. 또 SRT를 타기 위해서 내려와야 되는 게 일부 좀 떨어져 있는 게 또 단점이죠. 네. 그리고 또 하나 단점이 여기 SRT 배차 시간이 많이 없죠. 많이 없어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초고속 열차다 보니까 뭐 한 코스 차이일 수도 있는데 뭐 노선이 좀 다를 수 있지만 네. 네, 한 코스 차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접근 시간을 보면요, 우리 경기도에서 오신 분이 굉장히 가깝더라 이랬죠. 그래서 광명에서 오는데 20분대밖에 안 걸리더라. 너무 가깝네요. 네.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 광명에서 여기까지 24분 24분. KTX로 네. 그럼 서울역까지는 38분 그 다음에 SRT를 통해서 강남권인 이제 수서역까지는 34분 정도 34분.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가 그러니까요. 편한 거죠. 어떻게 출퇴근도 보면.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출퇴근도 네. 비용이 비쌀 뿐이지 그렇죠. 시간대로 보면 출퇴근도 가능할 정도가 되니까 준 경기, 네. 준 수도권이다라는 말이 맞죠. 그래서 천안 아산역이 생김으로 인해서 거의 수도권까지 출퇴근도 가능할 수 있겠구나.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원가 이야기를 했을 때, 애기들 이야기를 했을 때 대치동 학원가도 보낼 수 있다라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위치적으로 한번 보고 네. 그 다음에 천안의 상태를 알아야 되거든요. 네. 천안의 상태를 보면 우선 제가 충남을 먼저 보겠습니다. 충남을 먼저 보고 충남에서 보면 일단 저는 비싼지 싼지를 먼저 보거든요. 네. 그래서 15년 소득 대비 저평가를 보고요. 우선 4.6이 평균이죠. 그 다음 최고가가 얘가 5.2까지 갔다가 네. 지금 4.4니까 평균보다 아래입니다. 저평가돼 있다는 말일 네. 수도 있겠다. 이제는 맞죠? 저평가한 거죠. 네. 여기 4.6이 이제 중이고 그 다음에 여기 뭐 4.1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4.2 정도가 거의 바닥에 가까운 시점이거든요. 제일 쌀 때라는 말이죠. 그렇죠. 네. 예, 완전 외환위기 이후에 뭐 4.1까지 가지 않는 이상은 충남이라는 도시가 변동폭이 그렇게 크지 않는 도시예요. 그래서 보면 4.6이 평균인데 지금 4.4고 네. 경제 위기가 없을 때 좀 저점이 4.2단 말이에요. 네. 그럼 4.6, 4.4, 4.2니까 바닥과 평균의 사이쯤 있는 거죠. 그래서 가격적으로 보자면 이제 충남은 매력 있어졌다라고 네.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투자하면 돼? 안 돼? 했을 때는 조금 더 이제 깊게 살펴봐야 되겠죠. 네.
우선 전세가율을 보니까 전세가율은 한 10년치 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2014년경에 전세 대출 제도가 개편이 되면서 네. 요 이후로 전세 가율이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전세 가율을 보면 지금 낮은 수준이에요. 그렇네요. 그래서 투자를 하자니 투자금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가격은 매력이 있어졌는데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 매력은 좀 마이너스가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대출을 받아서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네. 투자금을 줄이려면. 그렇죠. 그런데 여전히 대출 규제가 다주택자 기준으로는 대출 규제가 조금 잘안 아쉽죠. 나옵니다. 예. 잘 안 나오니까.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주택자가 아직 보기에는 힘들겠다. 그런데 여기서 전제 조건이 전세가율이 올라가거나 대출에 대한 규제가 풀리면 네. 천안으로 사람들이 많이 관심 가지겠는데 네. 이렇게 할 수 있죠. 왜?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밑으로 내려오면 또 입주 물량을 보면, 자, 지금 24년, 뭐 25년이 물량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충남이. 근데 이거는 평균을 넣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보는 게 이제 지인이나 아실에서 물량을 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입주 물량, 그 다음에 충남, 전체죠. 전체. 그래서 네. 23년 이후 보기 한 요 정도 해서 보면 23년에 물량 많죠. 네. 24년에 물량 많고 25년부터는 조금씩 줄어듭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24년 이후로 가격이 오르겠네 이게 아니라 24년까지 물량 많으니까 25년부터 오르겠네 이게 단순히 그렇지 않아요. 네. 어떻게 되냐면 25년까지 물량이 많죠. 네. 그러면 아파트는 보통 2년 내지 이제는 4년 전세를 맞춰야 되죠. 그러면 24년에 내가 사서 네. 전세를 맞추면 24년에 그대로 전세가 유지되고 25년에 들어가죠. 그렇죠. 네. 그래서 분위기가 좋을 때는 1년 정도 앞서서 이 분위기가 오는 거고요. 상승 매수 분위기가 오는 네. 거고 분위기가 안 좋을 때는 요때도 물량이 25년부터 줄어들지만 이 이후에 올 수도 있어요. 네.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자 이렇게 하고 올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제 25년부터 물량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분위기가 좋으면 1년 앞서서 오는 거고 분위기가 나쁘면 1년 후행해서 올 수도 있다. 네. 요래 보는 거거든요. 그럼 분위기가 좋다 안 좋다를 뭘 보면 알 수 있다? 미분양 주택수입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보면 이제 미분양에 대한 주택수가 나오죠. 네. 그래서 충남 지역은 평균 7,300호 정도의 미분양이 있는데 지금 7,100호니까 여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8,600이니까 네. 평균선보다 위에였죠. 근데 지금은 이제 평균선보다 아래로 좋아지고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입주 물량만 보고 들어갔다가는 한 타이밍 놓칠 수 있는 거죠. 네. 이미 지금 좋아지고 있는 게 조금 보이죠. 근데 아직까지는 확 좋아졌다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네. 이거는 또 디테일하게 단지별로 보면서도 또 볼 수 있어요. 예. 예. 일단은 분위기가 그렇게 나쁜 수준은 아니다. 이래 볼 수 있는데 요때 너무 높을 때 있죠. 미분양이. 네. 요때 뭐가 있었냐면 서브프라임이 있었거든요. 서브프라임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까지 가버리니까 미분양이 전체 대비는 낮아졌다 보는데 한 10년 정도를 보면요. 네. 아직까지 미분양이 좀 많은 편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확 미분양이 작다 수준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 5천 세대 이하까지 온다면 미분양 수가 그러면 충남 자체에는 녹색불이 켜졌다. 이래 볼 수 있는 신호 중에 한 개인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한 개 더는 뭐냐면 여기 매물량이나 거래량이거든요. 그래서 한 10년치 거래량을 보면 다른 지역은 거래량이 회복했지만 평균선을 돌파하지는 못했거든요. 네. 근데 충남 같은 경우에는 쌌죠. 네. 가격이 싸니까 이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한번 평균선을 돌파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요런 수준이 있죠. 요런 수준은 거의 불장이고 요런 수준만 가더라도 나쁘지 않네요. 나쁘지 않죠. 이제 반등 신호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가 미분양이 줄어들고 매물량도 지금 매물량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네. 만약에 매물량도 줄어들고 거래량도 50% 이상이 몇 차례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반복된다. 네. 그러면 저는 충남의 이제 반등 신호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충남 자체를 이제 또 뽀개서 봐야 되죠. 그죠? 쪼개서 봐야 되는데 충남 자체를 쪼개서 보면 자 충청남도를 우선 봐요. 서북구 말고 충남 전체. 충남 네. 전체를 제가 아이디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충남 전체를 이렇게 보면
충청남도. 네. 이게 초보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스터디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른다 했을 때 충남을 봤죠. 그러면 일단 제일 밑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시세 순위별로 봅니다. 네. 그래서 충남은 천안이 1등이 있네. 예, 천안 서북구가 1등이고 네. 그다음 이제 아산, 그다음 동남구 이 순으로 가는구나. 네. 근데 지금 충남 자체가 가격이 많이 빠지다가 네. 약간 기울기가 보면 좀 완만해졌죠. 이런 구간에 하락장에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에 다 와가는 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분에는 좋은 동네를 사야 됩니다. 좋은 동네를 사는 게 당연히 낫죠. 그렇죠. 많이 빠졌을 때 돈을 좀 더 못해서 제일 좋은 동네를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사실은 요 밑에는 나중에 봐도 돼요. 요 위에 위주로 보셔도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보면 천안 서북구부터 볼 거고, 그 다음 아산, 그 다음 동남구, 동남구. 천안 동남, 요 순으로 볼 것 같아요. 네. 그 지도를 이렇게 봐도, 로그인을 계속 해라고 해서, 지도를 이렇게 보면, 이제, 이렇게 보면 잘 안 와닿잖아요. 네. 서북구는 어디고, 아산은 어디고, 동남구는 어딘지. 네. 그래서 지도로 한번 더 보는 겁니다. 지도로 이렇게 더 보니까, 이렇게도 보고, 행정구역별로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동 경계로 보면, 우리나라는 서울이 제일 비싸고, 그 다음 경기도 이렇게 내려오죠. 네. 그래, 딱 봐도, 경북 축에 있는 서북구가 그래서 위쪽이네요. 비싸구나. 그 다음 옆에 있는 아산이 네. 또 비싸구나. 네. 그 다음 그 밑에 있는 동남구. 그래서 여기까지는 준 수도권이라 해도 될 정도로 네. 경기도에 가까이 있구나. 근데 나머지 도시들은 조금 멀리 있구나. 네. 이렇게 보이죠. 그 다음에 오히려 또 공주시로 가면 세종과 가까이 있고 대전 유성구랑 가까이 있구나. 이래 보면 이제 공주시가 다음에 위치해 있죠. 그렇네요. 그래서 보면 이 지도랑 요 시세를 네. 병행해서 보다 보면 그 이유를 빨리 찾을 수가 있어요. 결론은 좋은 지역과 좀 가까워야 맞죠. 가격이 딱 쳐준다 맞죠. 그렇죠. 네. 이래 놓고 보고 그 다음에 제일 좋은 데가 어디야 했을 때 서북구였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제 서북구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서북구로 그럼 이제 들어가고 동이 나오네요. 그렇죠. 동순위로 또 보는 거예요. 그럼 불당, 성성, 와촌, 네. 백석 이렇게 나오죠. 네. 이걸 이제 또 찾아봐야 돼요. 그리고 서북구의 흐름은 어때? 이렇게 또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서북구에서 충남 그 다음에 요거를 시군구로 들어가야 되겠죠. 충청남도 충남 서북구 이렇게 이제 서북구가 1등 지역이죠. 네. 서북구의 가격이 비싼지 아닌지를 또 봐야 돼요. 그래서 15년 평균을 보니까 서북구는 평균이에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이 더 많이 빠진 거죠. 제일 좋은 동네는 예. 좀 덜 빠진 겁니다. 네. 그래서 서북구는 아직 조금 덜 빠졌구나 이래 볼 수 있는데 또 단지로 보면 또 다를 수 있어요. 네. 우선 서북구를 보는 거고 그럼 전세가율을 보니까 또 낮아요. 맞네요. 예. 그다음 입주 물량을 보니까 서북구가 24년에 좀 있죠. 네. 근데 요거만 보면 안 되고 요거로 봐야 된다. 요렇게 이제 서북구를 천안시 전체를 봐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전체를 보면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23, 24년도 많죠. 그다음에 25년도도 조금 많습니다. 근데 천안 충남에서는 누구나 이제 가고 싶어 하는 데가 천안이에요. 네. 그다음 아산이고 천안 아산을 가장 가고 싶어 하고 그래서 우리가 임장 갔을 때 소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당진에서 일하는 사람도 아산 살거나 천안으로 오고 싶어 한다. 출퇴근 통근버스나 이런 게 잘 돼 있다. 네. 그러면 천안이 비싸지면 어쩔 수 없이 당진까지 가야 되지만 천안이 싸지면 이 사람들이 오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천안의 물량도 중요하지만 충남 전체 물량이 더 중요합니다. 네. 자, 일단 근데 천안시 물량을 보니까 24년까지 많고요. 그 뒤로는 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뭐 얼만큼 많냐 보니까 3,200세대가 3,000 거의 300세대가 적정 수요죠. 네. 근데 8,900세대가 2배가 넘네. 2배가 넘기 때문에 너무 많다. 네. 너무 많다가 되죠. 다시 이제 충남은 얼만큼 많은지 봅시다. 충남은 적정 세대가 만인데 19,000이죠. 24년도가 네. 19,000이기 때문에 2배 조금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오히려 이제 천안만 이렇게 본다면 천안만 본다면 2배 이상이기 때문에 너무 많다가 되는데 천안만 보면 2배 이상이기 때문에 너무 많다가 되는데
충남을 전체적으로 보면 23년이 제일 위기지 24년부터는 조금 풀릴 수 줄어들고 있겠다. 있네. 이렇게 감안하고 미분양 지수나 거래량을 보는 겁니다. 네. 자, 그래 놓고 이제 동 단위로 쪼개서 또 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 이렇게 안 좋을 때 어디부터 보고 싶어 한다? 1급지부터 보고 싶어 한다. 그래서 불당동이 1급지죠. 불당동이 동 단위로 보니까 제일 좋은 곳이네요. 네, 여기를 이제 시세를 놓고 봐요. 그래서 보니 이제 동 단위로 봤을 때는 불당동이 1,518만 원으로 1등이죠. 네. 그 다음에 여기가 아산 탕정 신도시가 있는데 여기가 탕정역이니까 탕정면에 들어가겠죠. 네. 그래서 탕정면이 1,232만 원으로 이제 2급지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성성동. 성성동이 예전에는 2급지였어요. 네. 불당 신도시에서 재미 본 분이 신도시에 대해서 재미를 느꼈거든요. 네. 그래서 성성지구로 갔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여기 탕정 신도시가 여기 들어왔죠. 네. 이거는 탕정면 전체를 보니까 이렇고 여기서도 여기 대장 단지들을 좀 보면 네. 역 앞에 역 앞에 여기 갔었죠. 여기가 이제 더 비싸거든요. 그래서 순위를 보면 불당동에서 신불당이 1위. 네. 신불당이 그러면 어떻게 생겼느냐? 자, 요 도로를 우리가 기준으로 법정동 경계해 놓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나눠서 왼쪽이 신불당, 오른쪽이 구불당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동선상 구불당을 갔지만 1급지는 원래 신불당이기 때문에 신불당을 먼저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건너면서 자, 여기는 구불당입니다. 이렇게 해서 건넜었고 맞습니다. 네. 여기는 신불당입니다. 횡단보도 요거 건너면서 와, 네. 이게 다르다. 네. 제가 이제 신불당, 구불당이 바로 옆 동네인데 분위기가 다를 겁니다. 그렇죠. 이랬던 게 이제 이런 데서 느껴지죠. 대로변 하나 기점으로 네. 좀 신기했어요. 그렇죠. 여기가 이제 완전 신불당이고 구불당의 느낌을 보면 구불당에서는 구불당 3대장이 요 불당 아이파크, 동일 하이빌, 대동다수 네. 요 라인들이고 여기에 상권은 여기죠. 네. 그래서 상권을 좀 보면 요런 느낌. 점심 먹은 데 맞죠? 네. 확실히 조금 노후됐구나. 신불당 대비는 네. 네, 느껴지죠. 네. 그 다음에 성성지구를 보면 자, 지도를 이래 보니까 성성지구가 신축 아파트는 있지만 좀 작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지적 편집도로에서 상업지가 없죠? 이런 게 좀 아쉽습니다. 네. 그래서 상가 라인을 보면 요런 라인들도 있을 거고 요런 데도 좀 있네요. 병원 의원 이래 있으니까. 요런 느낌. 약간 미니 신도시 느낌이에요. 네, 맞죠. 새거 느낌은 있지만 규모가 좀 작은 단점. 그 다음 이제 어디가 있냐면 1급지가 바뀌었댔죠. 네. 2급지가 바뀌었댔죠. 탕정. 우리가 탕정을 딱 가서 많이 놀랬죠. 네. 탕정에서 보면 공원이 좀 잘 돼 있었습니다. 예, 아, 우선 여기네요. 완전 성성보다 좋다라는 느낌이 딱 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공원이 너무 잘 돼 있었죠. 네. 임차도 많이 찼었고. 네. 그리고 생각보다 상가 공실이 많이 없다라는 게 좀 또 놀랬었습니다. 그래서 천안 내에서는 여기 탕정이 불당 신도시 이긴다, 만다, 막 서로 의견 차이를 네. 둘 정도로 여기도 괜찮았습니다. 자, 장단점을 보면 탕정 신도시는 이제 불당 신도시 대비 장점은 뭐가 있냐면 신축이라는 새 거. 거다. 예. 그 다음에 어쨌든 지하철을 타고 천안 아산역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 네. 그래서 여기서 환승해서 이제 환승은 아니지만 그 KTX나 SRT를 탈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불당 신도시는 불당 신도시가 신불당이 여기죠. 네. 신불당에서 여기까지 들어가는 지하철이 바로 없다라는 여기 거. 없네요. 네, 이게 이제 좀 단점입니다.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참 약간 그렇네. 역세권이 아니네 그러면. 예. 신불당은 역세권은 아니에요. 이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네. 그래서 외지인 입장에서는 확실히 이제 지하철을 타냐 못 타냐가 좀 차이가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버스를 타고 이동을 했는데 생각보다 이제 여기 신불당에서 탕정까지는 또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네. 우리가 뭐 했냐면 택시 타고 택시 갔었죠. 타죠. 네. 그래서 어쨌든 버스가 있는 거는 둘 다 똑같고 그러면 그래도 역 하나 있는 게 좀 장점. 그렇죠. 근데 이제 단점은 뭐가 있냐? 학원가가 신불당과 구불당이 잘 되어 있고 그래서 보면 고객노노에서 오늘 제가 혼자 서울을 좀 살펴보느라고 네. 있었는데 학원가를 찍고 충남 1등이 어디예요?
여기. 불당 안에 있네요. 예, 아. 충남 1등이 구불당이에요. 예. 근데 여기가 이 도로 기준으로 천안시청이 있는 이 도로 기준으로 여기가 신불당이죠. 네. 사실 이 두 개가 합치면 170, 180개 정도 되잖아요. 그러네요. 대략. 네. 근데 탕정은 아직까지 학원가가 좀 약하다 맞죠? 약하죠. 네. 그래서 아기를 키울 때까지, 아기 때까지는 여기서 키우더라도 학원을 보내기 위해서는 여기로 와야 되겠죠. 네. 그리고 여기가 170, 180개 정도 되죠. 그럼 이 정도 수준이 어느 정도 되냐면 대전에 한번 비교해 볼까요? 네. 대전과 세종이 대전과 여기가 많이 싸우더라고요. 대전이 199개, 오. 대전 1등이 둔산동 쪽에 있거든요. 저기가 180개니까 차이가 학원 많이 안 개수만 나네. 보면 대전이 조금 더 위인데 차이가 많이 안 나죠. 네. 그래서 싸울만 하구나. 비용의 차이를 보면 11,000원, 천안은 근데 12,000원. 오. 그러니까 조금 비싸네. 싸울만은 하죠. 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보셔야 됩니다. 네.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요 정도 개념만 잡고 가도 그렇죠. 네, 충분하다 봅니다. 자, 이래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동 단위로 좀 더 쪼개서 네. 이래, 보고 있죠. 지금 사람들은 누구나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1급지의 대장 아파트를 불경기 때 많이 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1급지 대장 아파트가 뭐냐 했을 때 이제 봐야죠. 충남 찍고 그 다음에 서북구 찍고 31평에서 35평 찍고 21년 1월을 찍어요. 네, 그래야 뭐가 되냐면 과거의 정고점을 내가 알 수가 있거든요. 과거의 정고점이 천안 불당 지웰 더샵 이게 이제 1등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9억 8천 찍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과거에 이제 9억 8천을 찍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면 이 아파트가 왜 이제 대장일까? 이게 대장이거든요. 네. 왜 대장일까 보니까 우선 학원가 끼고 있고 맞죠? 여기가 상권 학원가죠. 네. 끼고 있고 그 다음에 아름드리 공원을 네. 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름 이제 초등학교 가깝고 네. 조금 거리는 떨어져 있네요. 어쨌든 지웰더샵을 1등으로 인정하더라. 그 다음 아파트 비쌌던 게 뭐가 있냐? 호반 서밋플레이스. 호반 서밋플레이스가 요 정도 되나? 호반 서밋플레이스 한번 볼까요? 찍고 그 다음에 요 옆에죠. 바로 옆이네. GL 더샵 밑에 네. 바로 밑에가 붙어있네요. 이제 있고 그다음에 초등학교는 여기가 공원을 건너가면 되는데 여기는 도로변을 건너야 되니까 네. 초등학교 접근성 자체는 또 호반 서밋이 좋은 것 같아요. 네. 공원이니까 조금 안전할 거고 근데 브랜드가 이게 이제 지웰 더샵이라고 네. 좀 더 붙은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비싸냐니까 불당 린스트라우스. 예, 린스트라우스 1단지고 여기도 공원을 끼고 가네요. 네. 이제 뒷블럭이네요. 요거. 네, 한 블럭 뒤로 갑니다. 그래서 공원을 끼고 과거에 이제 1등, 네. GL 더샵 1등, 그 다음에 밑에가 2등, 여기가 위에. 3등 이래 되네요. 3등, 요 1, 2단지들이 일단 다 붙어 있다 맞죠? 예, 네. 공원 주위로 다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5위가 불당 지웰 푸르지오. 푸르지오 뭐 보겠습니다. 푸르지오가 여기 있죠? 지웰 푸르지오. 푸르지오 몇 단지가 1단지네요. 네. 1단지가 5위. 지웰 푸르지오 요 1단지가 네. 5위였습니다. 이제 학원과 가깝고 네. 한 블럭 건너야 되지만 공원까지 또 걸어갈 수 있고. 그래서 요 정도 사이에서는 아름 초등학교를 끼고 아름들이 공원을 끼고 있는 단지들이 대부분 네. 비싸더라. 이렇게 보이죠?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1등을 봐야 되는데 누구나 돈만 있으면 이제 1등을 사고 싶을 거 아니에요? 1급지 1등을 봅니다. 네. 그래서 1등을 봤는데 이걸 사고 싶은데 이게 과연 그러면 가격이 어느 정도가 적절할까 봐야 되죠. 네. 제일 궁금하죠. 네, 그래서 내가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천안 불당 지웰 더샵이 네. 과거에 이제 9억 8천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치고로 서북구를 보니까 이제 소득 대비 저평가 집값 PIR 지수를 보니까 5.4가 평균이고 네. 최고점일 때가 6.7 이제 지금은 5.4 저점일 때가 요 외환위기 이후의 저점은 좀 빼고 요 사이의 저점을 보면 5.1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비싸지 않은 수준까지는 왔죠. 거의 평균까지 왔네요. 네.
그래서 5.4 대비 6.7 가장 고평가 때 24% 정도 고평가였거든요. 네. 그러면 저는 이제 전국적으로 이걸 계속 봤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천안이라는 도시가 거품이 큰 도시는 아니었던 거예요. 코로나 때 대부분 40%, 많은 데는 60%까지도 고평가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고평가는 아니었다. 그리고 이제 저평가까지 갈 때는 마이너스 6% 정도 빠지면 네. 좀 싼 구간이지 않습니까? 요 구간이거든요. 네. 그래서 6% 이하로 빠진다면 저는 괜찮은 가격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지금 이제 적정 수준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지웰 불당 더샵을 이제 보면 요거를 이제 찍고 지웰 불당 더샵 요거 보면 천안 불당 지웰 더샵을 보면 얘 시세 흐름을 한번 봅시다. 34평 기준으로. 네. 최근에 곧- 8억에 거래가 됐네요. 그렇죠. 9억 8천 갔다가 네. 8억까지 거래됐죠. 네. 최저가가 얘가 얼마였냐면 이제 요 당시죠. 6억 6억대도 있었고. 6억 4,500까지 네. 갔었거든요. 물론 이제 공원 뷰냐 아니냐 따라서 다를 겁니다. 그렇죠. 얘가 6억 4천까지 갔던 거는 105동. 105동이니까 공원 여기네요. 105동이고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네, 뭐 그래 나쁜 올해 단지는 초에 아니에요. 맞죠? 얼마 안 됐네요. 네. 그다음에 105동 6억 4,500 19층이니까 층수가 그래 나쁜 것도 네. 아니고 자, 그랬을 때 얘가 9억 8천이 최고점이라면 네. 적정 가격이 7억 9천 정도 되거든요. 네. 7억 8천 9백이니까 7억 9천 정도면 적정 가격이다. 근데 얘가 저점 가격은 7억 4천 정도면 마이너스 6% 정도 구간이고 네. 구간 정도 된다. 네. 이래 보이죠. 자, 그래서 보면 얘가 7억 4천이 저점 가격이잖아요. 네. 6억대까지 갔다라는 거는 꽤 빠진 거예요. 그렇네요. 꽤 그때는 빠진 사도 거고. 된다는 말이었는데. 그렇죠. 네. 예, 저희 그래서 유튜브에 한 번씩 올려드렸을 때 이 가격이면 천안에 실거주를 해야 된다면 예. 괜찮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곧바로 이제 반등을 했어요. 근데 좀 빠르게 반등한 것 같은데. 왜냐면 3개월밖에 안 됐는데. 1급지에 1등 아파트니까 빨리 반등했죠. 네. 빨리 반등했고 거의 8억대 이제. 빨리 반등했죠. 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8억대까지 왔는데 그럼 8억대는 어때 하면 1% 정도 고평가죠. 저는 8억대면 괜찮다. 8억대도 나쁘지 않네요.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봐야죠. 매물을 봐야죠. 네이버 부동산에 매물을 불당 지웰 더샵. 조금 높은 가격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렇겠죠. 저도 좀 관심 있어서 보고 있는데 예전에 쌌던 거는 다 없고 지금 30평대 기준으로 네. 7억 9천 7억 아직 9,500. 1층 왔다 갔다. 1층이구나. 1층이고 네. 중층으로 한번 좀 비싼 거는 9억 5천까지니까 9억 5천까지. 그러면 전고점 거의 다 그러네요. 왔어요. 예. 그러면 또 이제 2급지 비싼- 2급 1에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2급지 신축을 가거나 1급지에 구축을 가게 돼요. 네. 자, 일단은 가격을 보니까 1층이 이제 요 8억이면 네. 사실은 또 그렇게 매력 있는 가격은 아니거든요. 중층 한번 가볼까요? 그리고 8억 5천. 살짝 올랐네요. 네, 올랐죠. 네, 오르고 있는 막 그런 것 같은데 지금. 네. 그래서 제가 입주 물량만 보고 들어가는 거는 좀 안 맞다라는 게 네. 이런 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물량만 보고 갔으면 천안이 아직 타이밍이 아니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가격을 알고 보면 제가 뭐랬어요? 7억 4천 이하로 가면 괜찮은 가격이라고 네. 했죠. 지금 와서 보면 7억 4천 이하가 괜찮은 가격이 끼었던 거죠. 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평가를 한 번 더 해보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물량이 이래 많은데도 그러니까요. 물량만 보자면 24년이 제일 안 좋은 23년 4년이 제일 안 좋은 구간이잖아요. 네. 대부분 이렇게 보거든요. 천안, 여기 충남, 천안시 입주 물량 보거든요. 이렇게 해서 입주 물량 보고 한 요 정도 이렇게 해서 보겠죠. 네. 야, 24년에 입주 물량 많은데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또 사실은 충남의 입주 물량을 먼저 봐서 다른 도시에서 다른 도시에서 천안으로 이사 오는 수요까지 그럴 수도 있어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아니 제가 그 불당처럼 뭐 좋은 곳은 아닌데 그 바로 같은 입지잖아요. 네, 근데 그 가격이 좀 올랐더라고요. 네. 원래는 아산이에요. 아산인데 그렇죠. 2억대였는데 그 지금 물건 나오는 게 3억대, 3억 중반 막 이런 것도 있고 물론 호가지만 그렇죠. 그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네. 자, 우선은 이제 1급지에 대해서 봤죠. 네. 그러니까 1급지는 빨리 반등하더라.
그래서 1급지를 살려는 거는 시장 회복하고 나서 누구나 이제 천안은 반등장이 왔다라고 들어가면 좀 늦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정 가격을 내가 이렇게 구해놓고 이 정도, 그러니까 이 적정가와 저점가 있죠. 네. 요 사이 정도 오면 뭐 요거보다 떨어지면 그 실거주자 입장에서는 바로 사야 되는 거고, 그렇죠. 네. 요 정도 사이 오면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람들이 1급지 신축이 끝나고 나면 제가 뭐라 했어요? 2급지에 신축을 가거나 네. 1급지에 구축을 간다 했죠. 네. 예. 그래서 보면 지금 2급지가 원래는 성성지구였는데 네. 성성지구였는데 어디로 바뀌었다? 탕정지구로 바뀌었다 했죠. 그러면 이제 탕정으로 가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왜 다시 회복했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자, 1급지가 있는 상태에서 네. 2급지가 있고 3급지에 만약에 신축 물량이 터졌다. 네. 그러면 1급지, 2급지는 영향을 좀 덜 받아요. 3급지에 신축이 터졌다 하면 네. 자, 제가 펜을 켜서 한번 무슨 말인지 알려드릴게요. 자, 1급지가 있죠. 네. 2급지가 있죠. 네. 3급지, 4, 5급지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3급지에 터졌다. 그러면 1, 2급지는 영향을 좀 덜 받고 4, 5급지가 올라가구나. 폭락돼요. 네. 아, 여기 더 좋은데 네. 4급지, 5급지 입장에서 3급지에 더 좋은 데인데 4, 5급지의 물량이 3급지의 물량이 많잖아요. 이동하고 싶네요. 이동하고 싶죠, 여기로. 근데 이 사람들은 다운그레이드 하기 싫죠. 그렇죠. 그래서 영향을 덜 받습니다. 근데 이게 또 물량이 더 많아져. 네. 그럼 전세가가 떨어져요. 전세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1, 2급지의 전세가도 빠져요. 네. 못 버티고. 네. 그러다 보면 매매가가 빠지게 돼요. 근데 천안 같은 경우에는 어땠냐면 1급지가 있고 2급지가 있고 3급지가 있고 4급지 있고 5급지가 있는데 원래 2급지가 성성동인데 네. 여기가 순위가 바뀌죠. 2급지에 끼어들어 버려요. 네. 탕정이 2급지에 끼어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성이 3급지가 돼요. 네. 맞죠? 네. 그다음에 그 이하가 있고 두정동 등등등 천안 뭐 등등등. 자, 와천동이 여기거든요. 자, 여기가 불당이고 맞죠? 불당. 네. 불당이 있고. 근데 2급지에 폭탄이 터졌습니다. 네. 어떻게? 3, 4, 5급지는 죽는 거죠. 네. 더 폭락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2급지를 요때 2급지를 다 이사할 수 있으니까. 근데 2급지가 차죠? 2급지가 차는 순간 얘들도 회복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여기가 너무 터지니까 네. 요때 너무 터지니까 불당까지 흔들렸던 거예요. 플러스 금리 이상까지 있었던 거고. 네. 좀 근데 이번도 가격이 만만치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맞죠. 네. 2번 또 가격이 만만치 않다가 아주 좋은 이야기예요. 왜냐면 2번이 차면 다시 1번까지 같이 찬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보면. 네. 근데 2번이 가격이 만만치 않다라는 거는 자, 2번에 이제 대장을 봐야 되죠. 네. 여기가 이제 탕정이잖아요. 네. 그럼 아산의 대장을 봐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아산을 그냥 찍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아산의 대장이 네. 예, 얘가 이제 조금 빠지고 있는데 네. 신영, 지웨시티. 한들, 물빛, 도시, 지웨시티, 푸르지오 3단지 여기죠. 여기 이제 매물을 봐야 돼요. 2급지에 매물을 보니까 요거죠. 네. 요 두 개인데 어떤 게 더였습니까? 오른쪽 거네. 네. 오른쪽 거 이유가 뭐지? 초등학교는 유치원 있고 여기 초등학교가 여기가 더 가까운데 세대 요가 수가 많아서 그런가. 조금 차이가 예, 많이 요거는 나잖아요. 디테일하게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초등학교가 어디 있지? 이쪽 라인이죠. 이런 거 찾는 게 재미예요. 이유를. 중학교고 초등학교는 여기 있는데 그럼 얘가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네. 여기를 더 선호하네요. 네. 3단지, 2단지. 근데 거의 그게 그쵸. 많이 차이는 안 납니다. 1, 2천 차이. 예. 네. 그래서 얘들이 최고가가 이제 8억을 찍었는데, 최고가는, 이지. 요거죠, 아산. 네. 8억, 얘가, 최근 거래가 최근 거래가 8억이네요. 최고가가 8억이네요. 네. 그러면 좀 빠졌다가, 못해서, 네. 원래 분양가가 셌나? 분양가는 한 4억대, 아. 4억대에서 출발해서, 네. 얘가 거의 8억대까지 갔다가 네. 빠졌는데, 최근 거래, 이게 내가 최고가를 찍어서 그래요. 그렇구나. 한번 봅시다. 매물을 봅시다. 자, 얘 매물을 보고, 맞죠. 네. 7억대. 예, 보고 6억대, 네. 7억대 네. 제일 싼 거는 동일 매물 묶기 했네. 자,
제일 비싼 거는 오. 8억 5천에서 네. 9억대. 와, 세네요. 예, 신축이라서 만만치 않게 그런가. 세긴 세죠. 예. 자, 옆에 단지들도 좀 봅시다. 자, 6억 8천에서 7억대. 높은 가격수는 10억대. 아, 이게 근데 방어를 잘해주면 그럼 3번이 올라가겠네요. 그렇죠. 방어를 잘해주면. 아니면 1번이 좀 더 올라간다든지. 네. 돈 더 보태고 그렇죠. 이동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순서랑 비슷하다 보면 돼요. 예. 자, 이제 이 보니까 얘들도 만만치 않게는 돼 있는데 네. 저는 이제 투자 가치로만 본다면 효율성만 본다면 요때 지금 2급지 신축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얘가 이제 전고점이 8억이었는데 얘가 8억이었죠. 그런데 11억대 8억이었는데 다 회복 못한 것도 있죠. 네. 오, 9억 5천. 이제 넘는 것도 있네요. 네. 예, 이렇게 이제 2급지의 신축을 봤죠. 네. 왜 2급지 그러면 1급지 구축과 2급지 신축 중에 뭐가 좋아요 했을 때는 네. 비싼 게 더 인기라고 보면 돼요. 인기 있으니까 비싼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여기는 이제 서북구니까 아산의 대장 요거를 넣어놨거든요. 네. 8억대였고 지금 6억 6천이 마지막 거래인데 네. 얘가 6억 6천이 마지막 거래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시세는 6억 6천에 없어요. 6억 9천 최고 싼 게 6억 9천이고. 네. 그래서 여기 급매물 같은 거 7억대 이런 거 좀 괜찮다 봐지거든요. 25층이니까요. 네.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7억으로 만약에 바꾸면 비슷하네요. 네, 적정가니까 불당이랑 괜찮은 거예요. 비슷하네요. 네. 불당도 아까 고평가 지수 1%였는데. 맞죠. 그는 이제 근데 매물 기준은 아니에요. 매물 기준으로 이렇게 다시 세팅을 하는 거예요. 매물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GL 더샵이었죠. 네. 매매. 아직 매매가 좀 있습니다. 낮은 게 7억 9천. 7억 9천. 조금 저층이고 중층 정도까지 가면 8억 6천. 그러면 얘가 만약에 8억 6천. 입니다. 9% 정도 이제 좀 고평가가 돼버리는 거죠. 좀 오르고 있다 맞죠? 예. 네. 자, 이렇게까지 반응이 왔고, 그 다음에 이제 1급지 구축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1급지 신축, 2급지 신축 봤습니다. 네. 이제 1급지의 구축을 찾는 거예요. 1급지 구축이 어디냐면 불당동 중에 구축이에요. 그래서 불당동 중에 구축, 이래 보면 불당 아이파크, 동일 하이빌, 그 다음에 대동다수, 그 다음에 옆에 이제 한성필 하우스, 요 리을자처럼, 네. 요 라인들이 이제 구축 대장 단지들이거든요. 그러면 얘가 이제 최고가가 5억 7천까지 갔었어요. 얘를 찍어보는 거죠. 일단 구축 대장을 찍어보는 거예요. 얘가 시세 흐름을 보면 5억 7천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4억 2천 네. 정도 하죠. 네. 그래서 5억 7천까지 갔을 때 4억 5천이 적정가고 4억 3천은 좀 싼 거고 4억 2천이 이제 완전 싼 거죠. 네. 예를 들면 저점 가격보다 더 싼 거죠. 네. 저는 그러면 이제 4억 2천 또 가격만 놓고 보면 잘 샀다. 좀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동호수 따라 다르겠지만 네. 매물을 한번 볼까요? 매물을 보고 그다음에 34평으로 일단 기준으로 잡고 매매로 보고 매물을 먹고 3억 8천. 3억 7천 네. 1층이고 고층 4억 천이 있습니다. 요런 거 저는 괜찮다고 봐줘요. 왜냐면 뭐 수리 단계 봐야 되는데 집주인이 전세 가능하다잖아요. 네. 이 사람은 지금 집을 팔고 싶어서 미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전세 오고 싶어서 살기에는 괜찮은데 집은 팔고 싶은 거예요. 네. 이상하기는 싫고. 네. 그러니까 이런 건 어떻게 하냐면 매매가를 많이 깎지 말고 전세가를 올려받으면 투자금을 낮출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요거를 고객론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고객론으로 보면 여기서 전세가율을 보죠. 네. 전세가율을 보니까 얘가 전세가율이 좀 높은 동네예요. 그러네요. 70% 가까이 되네요. 요런 데는 더 높은 동네고 얘를 보니까 전세가가 얼마고 전세가가 2억 9천 정도. 네. 네이버 매물의 전세 한번 볼까요? 매물에 2억 5천, 2억 6천. 전세가 힘을 못 쓰고 있죠. 물량이 네. 많으니까. 3억도 있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4억 2천 매매인데 전세 2억 9천, 3억까지 맞춘다 하면 1억 2천이 들어가죠. 네. 좀 고민되지 않아요? 네, 고민되네요. 네, 구불당에 1억 2천 투자 조금 고민됩니다.
근데 얘가 최고점이 5억 7천이었으니까 지금 최고점까지 거의 회복하고 있죠. 네. 최고점까지는 안 돼도 5억 한 2천까지 간다. 이렇게 했을 때 1억 언저리 투자해서 1억 언저리 뭐이 정도 나오겠죠. 네. 근데 구축은 요거 물량이 줄어드는 요 타이밍 있죠. 25, 26 요 타이밍에 거의 구축으로 반응 올 가능성이 좀 없을 높아요. 때. 예. 네. 보통 신축 입주가 많을 때는 구축까지 잘 안 가고 신축 위주에서 놀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네. 근데 가격은 4억 2천 대면 매력이 나쁘지 있다. 않다. 그 다음에 이제 3급지 신축을 봐야 되죠. 네. 3급지 신축이 성선지구. 성성지구입니다. 그래서 3급지 신축 서북구에 3급지 신축이 성성동이니까 성성동으로 가야 되겠죠. 네. 여기 레이크타운. 보면 네. 성성동이었습니다. 불당동 신불당 받고 구불당 받고 네. 그다음에 아산 받고 네. 같은 생활권이라서 이제 성성동 보는 겁니다. 네. 다음 이제 와촌동을 보면 되겠죠. 네. 그래서 성성동에 대장 아파트가 어디야 하니까 천안 레이크타운 3차 푸르죠. 얘가 이제 거의 대장급이죠. 네. 얘가 더 좋을 것 같은데 북쪽으로 호수도 그렇네요. 나오고 네. 초등학교도 있고 호수비를 안 뽑았나? 거의 도찐개찐이겠죠. 네. 어쨌든 얘를 기준으로 7억 6,800까지 갔었거든요. 얘는 레이크타운 3차 7억 6,800까지 갔던 게 7억 6,800까지 같은 게 5억 4천이죠. 네. 그러면 7억 6,800 왜 8억 1,000까지 갔지? 8억 1,500 7억 6,800 잘못 적었나? 평수를 잘못 선택했을 수도 있고. 네. 7억 2천 다시 한번 볼게요. 최고가가 7억 6,800이 네. 맞아요. 이거 그럼 이게 5탄갑다. 네. 요거죠. 네. 7억 6,800까지 갔었고 그러면 얘 기준으로는 한 6억 1천 정도, 1,2천 정도가 적정 가격. 5억 8천 이하로 떨어지면 완전 거의 바닥에 가까운 그렇네요. 가격. 네. 그래서 3차였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3차를 찍고 최근 거래된 게 3차 요거, 3차 요거예요. 살짝 5억 4천. 바닥. 네. 가깝죠? 네. 이게 30 몇 평 기준이고 35평 기준입니다. 네. 그래서 35평 요걸 봐야 되겠죠? 7억 6,800까지 갔던 게 5억 4천 정도. 그러면 5억 4천이니까 요거잖아요. 네. 요거죠. 요거. 거의 바닥인데요, 그러면. 예, 네. 5억 4천이면 거의 바닥이죠. 네. 네. 그럼 이제 매물 봐야 되죠. 5억 4천에 매물을 보자. 요거 3차였죠. 네. 이거 찍고 35평. 35평 찍고 낮은 가격수는 5억 5천. 네. 얘도 좀 반등했네. 네. 와, 5억 5천에서 6억 3천까지. 호가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아산 탕정의 네. 물량이 조금 소진되면서 호가로 좀 뛰는 것 같아요. 네. 자, 5억 지금 얼마였죠? 제일 비싼 게 6억 6억 3천. 3천. 네. 그다음에 5억 5천이 제일 싼 거. 저층이고요. 네. 뭐 5억 5천 정도면 저는 괜찮은 것 그래도 같고 나쁘지 않네요. 저층 6억대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중층 맞죠? 22층. 네. 22층이니까 네. 중층이 6억대니까 6억대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6억.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일단 이게 신축이기 때문에 아산에 신축이 들어오더라도 그렇게 밀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일단 6억이고 그다음 어디가 있냐면 자 우리가 신도시였죠. 네. 1급지가 또 2급지도 신도시였어요. 네. 3급지도 어쨌든 미니 신도시. 신도시였어요. 4급지가 어디냐 보니까 여기가 와천동이죠. 네. 그럼 와천동을 천안 와천동 찍어봐. 그래서 보니까 천안역 옆이네. 약간 원도심. 네, 원도심으로 네, 들어가구나. 네. 그래서 왜 여기는 그럴까? 이래 보면 이제 여기가 천안 아산이 일단 신도시라는 호재와 네. 이런 거대 개발과 그다음에 천안 아산역이라는 서울 접근성이 좀 컸잖아요. 네. 뭐 타지 접근성도 있겠지만 근데 여기 천안역이 GTX C노선 호재가 있잖아요. 네. GTX 호재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어쨌든 그러면 동일 조건이 되는 거예요. 거의. 어차피 지하철 1호선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KTX SRT가 있다면 여기는 GTX가 들어오면
더 괜찮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까지도 이제 또 보는 겁니다. 여기까지 흐름이 간다라는 거는 생각보다 선 투자자들은 천안까지 본다라는 거거든요. 네. 이제 천안을 바닥이라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신축 분양권을 가지고는 할 수 없으니 구축 아파트를 일단 봅니다. 구축 아파트에 보니까 여기가 와천동이었죠. 네. 와천동을 찍고 어. 천안 역사 동화 라이크 10. 라이크 몇 개 10. 없네요. 네. 예, 이게 다예요. 그래서 봤어요. 이게 뜬금없이 딱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 여기만. 재개발. 이게 재개발이나 네. 재건축이 된 거죠. 네. 요거죠, 바로 요거. 앞이네요. 예. 천안 완전 초역세권이고, 와, 대전일 수밖에 없겠네. 요런 것 나중에 바람 불겠다. 예. 위치가 초등학교 가까워서 맞죠. 네. 그다음에 이런 것들도 리스테이트. 네, 맞아요. 최소한 이 정도 갈 것 같고, 자, 지도에서 지적도 봅니다. 상업지에 있네. 요거는 주거지네. GTX. 여기 땅도 괜찮을 것 같네요. 땅은 네. 되게 좋죠. 땅값 그렇죠. 많이 올랐어요. 우리 함토스 갔을 때. 어쨌든 지도에서 지적도 풀고. 요거는 주거지인데 여기는 상업지라서 네. 주복이겠다. 자, 이렇게 보고 어쨌든 얘가 거래 사례를 이렇게 보면 요것도 주복인가 보네. 오피가 끼어 있네요. 거래 사례를 보니까 5억 8,700까지 갔었죠. 확실히 이제 이 인정이 좀 덜 받는 것 같아요. 5억 7,800. 아직까지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평성지구보다 좀 약하긴 약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4억 800이죠. 그러면 얘가 5억 8천이 최고가고 4억 7천이 적정가. 네. 4억 4천이 하면 싼 거. 근데 4억 800이기 때문에 저평가. 좀 저평가다. 이거는 좀 미래 가치를 보고 맞죠? 네. 그래 네. 봐야 되고.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근데 매물을 또 봐야 되죠. 지금 매물이 반등하고 있으니 만약에 얘까지 반등한다면 생각보다 사람들은 천안이 투자 가치가 있고 지금 네. 타이밍이 왔다. 1차 투자자들은 이래 보는 거거든요. 4억 아직 싼데요. 예, 네. 아직 싸고 낮은 가격수. 비싼 거는 5억 2천. 아, 중층 중간 정도 볼까요? 중층 4억 네, 8천. 4억 8천. 그럼 한 4억 8천이면 적정 가격. 그러니까 생각보다 상급지들은 일부 좀 반등을 했고. 그렇네요. 네. 그 적정가에서 거의 놀고 있어요. 요 수준 보면. 거의 바닥은 찍고 살짝 이제 오르는 느낌이 네. 듭니다. 그 다음에 백석동이 이제 그 다음 동네거든요. 사순이네요. 예. 백석동을 봅시다. 백석동에 여기 백석동을 찍으면 되지. 백석동에서 대장이 백석 아이파크 3차였습니다. 백석 아이파크 3차. 여기 보면 여기가 이제 구도심으로서는 상당히 좋아요. 네. 사람들이 잘못 착각하는 게 요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기 불당신도시가 있죠. 여기 불당신도시가 있다 보니까 쌍용동이 불당신도시에서 가까우면서 네. 여기 있기 때문에 쌍용동을 좋게 생각하거든요. 네. 이거는 서울 사람들만, 딱 서울 사람들만. 네. 천안 아산 사람들은 이 지하철을 별로 이용 안 해요. 그렇죠. 네. 배차 간격이 너무 길고 네. 동선이 다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울 분들은 역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네. 자기 생각에 박혀 있는 거죠. 살짝 미스일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래서 동순위로 보면 백석동이 위에입니다. 쌍용동은 어디냐면 저 밑에 있어요. 그렇네요. 중간보다도 아래, 중간치도 안 돼요. 네. 물론 이제 구축이라서 그런 것도 있죠. 만약에 얘가 신축이 되면 더 좋아질 수는 있겠죠. 그럼 이제 지도를 보면서 쌍용동도 재개발 있어 하니까 없어. 왜 없겠습니까?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없지. 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백석동이 더 위다 이렇게 판단 들고 백석동을 보니까 30평대 최고점이 5억 8,500. 네. 그래 보면 천안의 아까 역세권 대비해서 그렇게 네. 안 딸리는 것 같은데요. 네. 라이크 10보다 좀 비싼 것 같아요. 더 비싸네, 네. 맞죠? 오히려 보세요. 비역세권이 아이파크를 더 좋아하네. 지역에 대한 이해를 잘 해야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가격 무조건 순위를 여기라고. 보면서 무조건 여기라고 좋은 게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가격 순위를 보면서 왜 그럴지를 다시 한번 역으로 추적을 해봐야 돼요. 자, 그리고 얘가 4억 6,500입니다. 그리고 얘는 입주 시기를 한번 볼까요? 신축이 아니겠죠, 당연히. 2017년이에요. 그렇게 신축이 아니거든요. 아까 요 아파트는 신축일 거 아니에요. 네, 완전 2022년. 네.
근데도 얘가 더 비쌌다라는 거는 이유가 더 좋다는 거네요. 그렇죠. 입지적으로는 얘를 더 인정한다는 거지. 음. 근데 가보면 동네 가보면 그래요. 백석 아이파크 한번 볼까요? 네. 와천동에 여기 가보면 저기 로켓 한빛마을 그쪽인가? 새 아파트가 들어온 거는 좋지만 여기 이제 새 아파트 요거만 좋죠. 네. 앞으로 나중에 물량 줄어들 때 이런 거 봐야 됩니다. 네. 바로 밑에. 그다음에 인근의 인프라 보면 맞아요. 예, 가봤는데 네. 모텔 많은데 거기구나. 네, 맞아요. 예, 이런 모텔.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들. 모텔 여기 뜯기고 아파트 지으려고 맞아요.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땅값이 네.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백석동을 오면 백석동 아까 3차가 여기였죠. 여기에서 상업지 요 라인의 상가들이죠. 상가들을 보면 이런 느낌이랄까. 비슷하긴 하네, 맞죠? 네, 그렇네요. 여기도. 근데 이제 유해시설 이런 게 좀 작은 것 같고. 네. 백석 아까 3차였죠. 네. 네. 여기는 그때 갔었던 우리 곳이구나, 쭉 돌았었죠. 옛날에. 예, 옛날에 요 투자하려고. 네, 맞습니다. 이런 느낌. 어쨌든 백석동을 좀 더 인정하더라. 그래서 백석동의 이제 시세를 봐야 되죠. 매물 시세를. 백석 아이파크로 가서 3차죠. 네. 전세는 없어요. 전세가 실거주가 네. 굉장히 좋다는 거겠네요. 34평 기준에 동일 매물 묶고 제일 싼 게 4억 3천. 네. 비싼 거는 6억. 전세가도 궁금한데요. 네. 4억대. 한 4억 6,500 정도? 7천 정도. 네. 4억 6,500 정도 딱 적정가 됐네요. 하겠네. 딱 맞네요. 그러면 딱 맞네. 오히려 투자금이 전세가가 높으면 덜 들 것 같은데 여기는. 그렇죠. 전세가 별로 안 받쳐줘요. 3억 5천. 4억? 이런 1억 정도. 네. 그러니까 딱 어떠냐면 천안이 비슷하네. 지금 당장 상승장은 아닌 것 네. 같고 또 갭 투자를 하자니 네. 전세가가 안 받쳐주고 네. 그러면 레버리지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네. 레버리지 투자는 대출을 끼고 사거나 네. 분양권을 사거나. 미분양을 사는 게 차라리 맞죠. 예, 네. 그게 좀 더 낫겠죠. 그래서 미분양 아파트가 뭐가 있는지를 좀 봐야 되겠죠. 근데 저는 생각보다 회복은 좀 빠를 것 같다. 이게 신도시는 당연히 입주 물량이 많아요. 네. 신도시 중에 입주 물량이 작은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도시는 입주 물량이 당연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생각보다 대장 단지들은 이제 회복세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조금 회복은 빠를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만약에 제가 투자를 한다라고 본다면 네. 저는 이제 요 중에서 신축 분양권이 어떤 게 있을까 볼 일단 거고 보고. 두 번째는 전세가율이 높아질 때 갭 투자를 볼 거예요. 근데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이런 게 있죠. 천안 아산이 분양권을 볼 거면 또 대구의 분양권 이렇게 좀 연달아서 보겠죠. 그렇죠. 부산도 있고. 예. 네. 그래서 어차피 분양권이야 계약금 10% 걸고 잔금 때 나머지 20%를 내는 거잖아요. 중도금 대출 일으키고. 네. 그래 보면 이제 지금 많이 빠져 있는 데를 봐야 되죠. 그래 보면 천안도 많이 빠졌지만 대구도 많이 빠졌거든요. 빠졌네. 그래서 대구가 조금 회복할 때 혹은 얘가 전세가가 받쳐줄 때 본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래도 광역시가 조금 더 훨씬 낫죠. 예. 서울 다음으로는 부산, 대구, 인천 이렇게 3인방. 네. 그다음 대전, 광주, 울산 3인방. 그다음에 세종은 좀 울산과 특수지역. 거의 네. 대전, 울산과 맞먹어요. 그래서 거의 광역시급이라 보면 되고 네. 그 다음이 창원, 그 다음 천안, 아산을 보거든요. 그래서 순위가 좀 밑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작은 도시라서 네. 순식간에 이렇게 좀 분석을 할 수 있거든요. 네. 대부분 이런 순서대로 보면 됩니다. 네. 우선 뭐냐면 저평가되어 있는지 아닌지 이렇게 보고 저평가되어 있다면 나중에 수요가 좀 빨리 붙을 거다. 네. 근데 저평가가 아니라면 수요가 좀 늦게 붙을 거다. 네. 이래 보고 그다음 공급량이 언제 많은지 그러면 공급량이 많은데 수요가 빨리 붙을지 늦게 붙을지 좀 예측하면서 그거를 확정 지표로는 미분양과 거래량 이래 보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바닥에 가까워졌을 때 1급지 신축 그렇죠. 그 다음에 1급지의 구축이냐 네. 2급지의 신축이냐인데 이 중에서는 매매가와 전세가를 보면서 들어가면 돼요. 근데 천안 아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산 탕정을 거의 준 1급지에 속할 정도로 네. 가격대가 높잖아요. 그러면 2급지 구축보다는 2급지 신축을 1급지 구축보다는 2급지 신축을 더 선호하는구나. 네.
이래서 보고 이 순서대로 딱 분석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한 3급지 정도 봐주고, 네. 그 다음에 1급지가 될 수 있는 곳, 예비 재개발. 1급지죠. 네. 이게 이제 재개발, 재건축인데, 이제 도심의 재개발, 재건축 많은 데가 여기 천안 네. 쪽이거든요. 호재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요런 데는 분위기 굉장히 안 좋을 때, 이미 요런 데는 실거주자에 의해서 비싸니까, 네. 분양권 계약금만 턱 걸고 기다리겠죠. 그래서 입주 예정이 언젠지 이래 보는 거예요. 이런 데 네. 재개발 많잖아요. 네. 이런 순서대로 이래 보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천안, 아산, 임장 후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